Are you ready? 질문에 답하다 이렇게 원고 제목을 했고 기존에 도숨에서 미리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두 편 제가 열심히 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선 두 분께서 각자 영역에서 하시는 일과 생각으로 발표하셨듯이 저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사업가로, 시설사회사업가로 일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바를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원고에 아마 한 글자 한 글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고를 차분하게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또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는 일 그리고 오늘 이 콜로키움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상대하고 도울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콜로키움이라는 낯선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리하기로는 특정 주제를 놓고 여러 발표자가 준비한 글을 읽고 논평과 문답을 진행하는 심포지엄보다는 덜 격식을 차린 형태의 토론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Are you ready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뜻이 깊어서 정말 뜻이 깊죠. 여기 나와 있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그리고 자립지원 이 뜻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했고 사회복지사로 지금 20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일하는 저에게도 이 단어 하나하나 아주 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천 현장에까지 와닿게 토론하려고 하면 아마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기 어려워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콜로키움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콜로키움이 출발선상에는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이 주제 준비되었습니까? 자립지원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준비되었습니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한다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출발선상에 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보내준 주제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그 뜻을 이해하려고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마지막 원고 마감 이틀 전에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수십 번 들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인데 아마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시설의 동료들이 와서 자기의 형편은 어떻게든 같은 심정으로 좀 헤아려졌으면 하고 보고 있을 거고 참석했을 건데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시설의 대변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시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면 잘 헤아려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질문이 3개였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하나 잘 맞춰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탈시설 전과 후 입주자의 삶이 달라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니요.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지지 않기 바랍니다. 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는데. 영진이랑 쭉 같이 사고 싶어요. 영진이랑
행복하게 꾸면서 살고 싶어. 같이 살 거야. 힘들어도 내 새끼인 게. 아들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영진이랑 쭉 같이 살고 싶어요. 맨 끝에 그럽니다. 힘들어도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 아들의 등하교 챙기고 아들의 등하원 챙기고 아들의 밥을 챙기고 아들과 소풍하며 자신의 힘 닿는 데까지 엄마 노릇하며 살고 싶다. 이게 영진 씨, 정선욱 씨의 꿈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아들 집, 엄마 집 왕래하며 엄마와 아들로 삽니다. 교회 가는 아들 배웅하고 맞이하고 아들 먹을 저녁 준비하는 중에 시간 맞춰 학원에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해서 아들과 먹고 시간 날 때 시간 내서 아들과 장 보고 나들이 하고 이보다 더 얼마나 평범할 수 있을까요? 시설 안에 사는 아들과 시설 바깥에서 시설의 지원을 받으며 사는 정선욱 씨의 삶, 무엇이 달라질 수 있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공방에서 취미생활하고 회원들과 전시회 준비합니다. 그런 공방 회원으로 삽니다. 직장 마치는 시간이 어중간해서 공방 원장님과 점심 먹으려고 육개장을 사오네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개장 먹으면서 원장님이 그럽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을 봤습니다. 오늘 애기는 몇 시에 끝나? 아들은 4시요. 4시? 4시 20분인 내가 마중 나가니까. 이게 공방 원장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좋아가지고. 오늘 애기는 몇 시에 끝나? 아들은 4시요. 4시? 4시 20분인 내가 마중 나가니까. 육개장 먹으면서 원장님이 그럽니다. 오늘 아기가 몇 시에 끝나? 실천가인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역사회 통합의 실체, 그게 뭘까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그 실체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 여가 그러면 학원만 가면 될까요? 직장 그럼 직장만 다니면 될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지금 유럽의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생존 연명하는 직장 있고 취미여가 활동할 것 있고 집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사람 살이 삶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지역 주민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삶을 산다,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그것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경지에 이른 영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애기 몇 시에 끝나? 이 자리에 앉은 실천가 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지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참 즐겁게 일하네요. 일도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들에게 고구마, 감자를 받고 어느 날은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그런 게 고마워서 음료수로 인사하며 지내네요. 이것이 사람 사는 거죠. 사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정선욱 씨가 시설 서비스를 받든 다른 서비스를 받든 정선욱 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저는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삶, 탈시설 이후에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지지 않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도순구구 지원센터 사회사과가 어떻게 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선욱 씨와 아들, 정선욱 씨와 공방원장님과 회원들, 정선욱 씨와 직장 동료들, 정선욱 씨와 아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들, 정선욱 씨와 아들 학원의 원장님, 친구들, 아들. 이 사이에서 정선욱 씨와 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주선하며 거들었습니다.
직장 구할 때 정보를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정선욱 씨가 구직의 주체로 도왔습니다. 이전에 정선욱 씨가 돈가스 가게, 교회 청소 같은 일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여느 사람처럼 코로나로 실직했을 때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알아보자고 도순구구 지원센터 사회사업가가 얘기했겠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순구구 지원센터 동료들에게 들었을 때 자, 이제 구직 한번 해볼까요? 권할 때 어느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냐면 도순구구 지원센터 사회사업가는 74곳, 74곳을 다녀보고 취업했다 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이제 권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를 각오를 하고 그런 관계들을 살피기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구직의 주체이게 하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선욱 씨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취업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정선욱 씨가 동료들과 더불어 직장생활 잘하도록 그 관계를 주선하고 거둡니다. 그러니 동료 사이에 고구마와 음료수가 오갑니다. 취미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정선욱 씨는 이전에 평생교육원에서 팝 아트를 배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방식이라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강사가 정선욱 씨에게 집중할 수 없었고 기가 시간도 어중간해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알아봅니다. 다른 팝 아트 학원과 미나 공방을 알아보고 두 곳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해봅니다. 지금 다니는 미나 공방, 미랑 공방을 선택했고요. 물론 이 과정에 정선욱 씨가 삶의 주인으로 행세합니다. 이러한 공방에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방 원장님과 커피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분 육개장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참 정겹지요. 공방 원장님 전시에 꽃 사서 축하하러 갔네요. 평소 남에게 말 거는 걸 주저하는 정선욱 씨가 이러한 공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도 하고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 소통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순구구 지원센터 사회사업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왔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공방회원으로, 교회 성도로 자기 삶을 살게 주선하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회원으로, 성도로서 아들과 동료와 회원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살도록 주선하고 거들었습니다. 정선욱 씨가 시설 서비스를 받든 다른 서비스를 받든 정선욱 씨를 지원하는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저는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가족, 이웃, 회원, 동료, 교우,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정선욱 씨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로 사는 삶,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 거두고 정말 안타깝게도 의식주가 전부 사람다움의 전부인 양 지원한다면, 온갖 프로그램과 사업의 대상자로 돕는다면, 상담, 치료, 훈련으로서 어찌 해보겠다며 돕는다면, 온갖 문제 들춰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돕는다면, 그래서 자기 삶에서조차 소외된 채 생존 연명하도록 돕는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느냐? 우리가 시설에서 떨쳐내려고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애썼던 것이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떨쳐내려고 했던 게 뭐죠? 우리가 애쓰려고 했던 건 뭐죠? 붙들려고 했던 것 사람다움입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사람다움의 전부인 양 지원한다면, 온갖 복지 프로그램, 복지 사업의 대상자로 돕는다면, 상담하고 치료하고 훈련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돕는다면, 온갖 문제 들춰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며 돕는다면, 그래서 자기 삶에서조차 소외된 채 생존 연명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사람답게 도우려고 얼마나 이것을 외면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렇게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정선욱 씨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정선욱 씨의 지금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정선욱 씨가 시설 서비스를 받든 다른 서비스를 받든 정선욱 씨의 삶과 사람살이가 달라지지 않기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이, 로드맵 후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는 아주 깊은 고민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개별적 존재로 자기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시설 입주자의 삶은 개별적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앞에 두 분 패널께서도 이 개별적 존재에서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저도 시설은 개별적 존재가 사는 당사자의 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 존재의 자기 삶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내부의 공간, 일상, 계획, 관계를 살펴서 개별적 존재로 살게 돕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화하여 자기 계획과 일상을 살게 돕습니다. 지금 시설의 인력과 예산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도순구구지원센터의 지혜와 지식을 참고한다면 정선욱 씨처럼 자기 일상과 계획으로 자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욱 씨의 삶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일하고 일 마치고 공방 가서 취미생활하며 회원들과 어울리고 아들 등하교 등하원 챙기고 아들의 신앙생활 챙기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꾸며 자기 계획과 일상과 인간관계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시설에 사는 많은 분들이 정선욱 씨처럼 살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형편이기도 하고 시설의 형편도 있고 지역사회 형편도 있고 정책과 제도의 형편도 있고 헤아릴 것이 많고 주저할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시절에도 지금 도순구군처럼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도록 꾸준히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개별적 존재로 자기 삶을 살도록 더욱 뜻을 펼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단활동을 줄여갑니다. 개별적 존재로 자기 삶을 살게 돕자면 동시에 집단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여럿이 모여 산다고 집단으로 돕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사는 우리 가족도 각자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서 줄일 수 있는 집단활동을 하나씩 꼭 집어 줄이자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시행합니다. 집단활동을 줄이고 개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혜의 원천입니다. 저희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서에 말이 나왔으니 조금 언급하자면 아래 표에서 집단활동에 기반한 사업계획서와 개별 지원에 기반한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의 출발이 일상생활, 신변자립, 요리, 가족관계 지원, 부모 나들이, 사회심리 지원, 신체활동, 요가교실, 볼링교실 이렇게 집단활동에서 사업계획이 시작되면 집단활동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기 쉽고 그러면 입주자 개개인은 개별적 존재로 살기보다는 시설의 사업, 직원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살 공산이 커요. 사업계획서만으로 그렇다 확정하기 어렵지만 그럴 공산이 크다. 그러니 입주자 개별로 사업계획서 앞에 두고 그의 가족, 신앙, 직장 이거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홍길동 씨는 제일교회 다니고 김철수 씨는 가지릭교회 다니고 김영희 씨는 창동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으면 있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누구는 송암서각, 누구는 구몬학습, 누구는 없네? 누구는 마라톤 동호회를 다닙니다. 개별의 삶이 있어야죠. 그러자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업을 계획할 때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인에 맞춰서 적습니다. 이렇게 계획하면 집단활동과 개별 지원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줄여갈 집단활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하는 개별 지원과 늘려갈 개별 지원이 보일 겁니다. 직원과 입주자 1대1 활동, 입주자 혼자 하는 주일의 활동, 입주자 욕구를 반영한 특정 사업 버킷리스트. 이런 조건이 개별 지원의 충분 조건 아닙니다.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원과 입주자 1대1로 활동한다. 입주자 혼자 하는 주일의 활동이다. 입주자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정 사업 버킷리스트 같은 거 개별 지원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지원이 사업이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면 개별 지원을 오해한 겁니다. 사업 목차에 개별 지원이 따로 있다? 개별 지원 오해한 거예요. 심리, 사회, 주거, 신앙, 학습, 여가 모든 것이 개별이어야 돼. 이게 개별 지원이지 사회 여가로 볼링 교실에 여럿이 나들이 여럿이 그 끝에 개별 지원 개인마다 뭐 한다. 이거는 개별 지원을 제대로 오해한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안에 살든 시설 밖에 살든 시설을 떠나든 어디 살면 어떤 서비스를 받든 여전히 집단활동의 대상자로 돕고 프로그램 대상자로 산다면 자기 삶을 사는 존재에서 멀어 보입니다. 이건 현재 시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로드맵에 나와 있는 그 탈시설 이후의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설 안에 살든 시설 바깥의 시설 서비스를 받으며 살든 시설을 떠나든 어디 살며 어떤 서비스를 받든 집단활동의 대상자로 돕는다든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산다면 자기 삶을 사는 존재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사는데 주말에 모여서 나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 그리고 거기 동원된대. 이게 개별의 삶이고 이게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입니까? 나가서까지? 그것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독립시설,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든 살시설 이후에 자립생활, 자립주택이든 독립주택이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멀어지고 내어려 놓으려고 했던 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부터 봉사 대상자로, 후원 대상자로,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당사자들의 삶,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그런 건 내려놓고 당사자의 삶을 살게 하자고 탈시설이니 지역사회 통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까지 다시 모여?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Are you ready? 라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물어서 제가 영어로 대답합니다. All ready. 발음이 괜찮습니까? All ready. 시설은 이미 시설 입주자의 집이고 시설 입주자는 이미 지역사회 지역주민으로 사는 사람이며 시설은 이미 시설 입주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보십시오. 시설에 사는 정선욱 씨와 그 아들 영진이 원래 이미 2011년 3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1호 장애인 거주시설 정의와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시설은 입주자의 집이고 시설 입주자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사는 사람이며 시설은 시설 입주자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본법조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30일에 개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2011년 3월 30일 개정되기 직전의 법조문에서도 시설은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당사자들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 떨쳐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법을 누가 개정했죠? 우리 내부에서 고민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설 입주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시설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런 성찰에서 시설 내부로부터 바꿔온 겁니다, 여러분. 시설은 그런 것이 아니야. 시설은 당사자들의 사는 집이고 삶을 사는 곳이야. 삶을 지원하는 곳이야.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곳이야. 이렇게.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와 철학 그 근본을 분명히 하며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만한 사회에게 이미 우리 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정선욱 씨가 관계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지역주민을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그 관계와 소통이 증거입니다. 시설에 일하는 사회사업가 저도 관계, 그것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바탕을 삼고 이상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만 더 already 이미 조금 다른 뜻입니다. 시설을 떠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면 시설에 사는 동안 자기 삶을 살아본 이력으로 시설을 떠나서도 자기 삶을 살도록 거둡니다. 시설 안에 있을 때 이미. 시설을 떠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면 시설에 사는 동안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회원, 동료, 교우들과 소식 왕래하며 맺은 그 관계와 소통으로 시설을 떠나서도 더불어 살도록 거둡니다. 독립.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보다 사람이다. 독립.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보다 사람이라고. 시설에 살면서 이미 밥보다 사람, 집보다 사람 그 관계와 소통으로 시설을 떠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면 독립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올레이드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